자, 지금부터 경우의 수 중다음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xy가 자연수일 때 지금 4x 곱하기 y가 4 이상 6 이하가 되는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xy가 자연수라 했으니까 이 x랑 y를 1일 때부터 한번 쭉 봐야겠죠. 그러면 이거 먼저 봅시다. 일단은 x랑 y가 자연수라는 것은 우리가 또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x랑 y를 곱했을 때도 당연히 자연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x, y 곱한 게 4, 5, 6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 4, 5, 6 사이에 있는 자연수이므로 경우가 세 가지가 되겠죠. x 곱하기 y가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4일 때는 뭐 x가 1이면 y는 4고요. 그리고 x가 2면 y도 2, x가 4면 y는 1 이렇게 되겠죠. 5일 때 1이면 5, 2일 때는 안 되고 3일 때 안 되죠. 4일 때도 안 되고 x가 5일 때는 또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xy가 6일 때는 1일 때는 6, 2일 때는 3, 3일 때는 2, 6일 때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3가지, 2가지, 4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곱해야 할까요? 더해야 할까요? 그렇죠. 더해야겠죠. x 곱하기 y가 지금 4일 때, 5일 때, 6일 때로 경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나눴다는 거는 지금 이 3가지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합의 법칙으로 둘을 더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9가지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약수 개수 구하는 문제인데 약수 개수를 구할 때는 일단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200을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2랑 100, 2랑 50, 2랑 25, 그리고 이거는 5의 5니까 왜 200을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고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그때 표를 그려서 곱의 법칙으로 한번 설명했듯이 이 위에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그 수를 곱하는 것과 같다 했으니 3 더하기 1과 2 더하기 1을 곱해서 답이 12,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3번 주어진 문제를 다 풀면 되는데 1번 문제 볼게요. 10 퍼뮤테이션 3은 어떻게 한다 했냐면 1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지고 곱하는 수를 총 3개 만들어야 한다 했으니 19, 8 해서 답이 720이 될 겁니다. 자, 2번 7 퍼뮤테이션 0은 1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했었는데 앞에 n 자리에 어떤 수가 오더라도 뒤에 r의 값이 0이면은 그 순열의 수는 항상 1이라고 했습니다. 3번 8 컨비네이션 3은요.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우리가 컨비네이션 계산한 방법은 순열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죠. 순열을 먼저 계산하고 그 계산한 수를 이 뒤에 있는 r의 팩토리얼, r의 계승으로 나눠주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써보시면 퍼뮤테이션은 8, 7, 6 세 개로 나오고 3 팩토리얼은 6이니까 따라서 이거의 답은 56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7 컨비네이션 5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7 퍼뮤테이션 5를 5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는데 이거는 7, 6, 5, 4, 3 그리고 이건 5, 4, 3, 2, 1이니까 5, 4, 3끼리 약분되고 2와 6이 약분돼서 답이 2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계산할 때 바로 7 컨비네이션 5를 계산해도 되는데 이런 게 있었죠. 7 컨비네이션 5는 어떤 것과 경우가 같았냐면 7 컨비네이션 2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 컨비네이션 5를 계산하는 것보다 7 컨비네이션 2를 계산하는 게 훨씬 숫자가 더 작겠죠. 이렇게 7 곱하기 6 그래서 똑같이 21이 나온다는 거. 하지만 이렇게 컨비네이션의 R의 값이 클 때는 이렇게 바꿔가지고 푸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4번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3가지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 구해봅시다. 1번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8명의 지원자 중에 3명을 뽑아 발표 순서를 정한다고 합니다. 자, 잘 보셔야 해요. 서로 다른 8개죠. 근데 3개 뽑죠. 근데 이 뽑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정해? 순서까지 정하고 있어. 그럼 이건 뭐죠? 순열이야, 조합이야? 그렇죠. 뽑고 순서까지 순서를 정한다는 건 나열한다는 거죠. 순서까지 정한다는 건 순열이니까 서로 다른 8개 중에서 3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 따라서 8 곱하기 7 곱하기 6 계산해보시면 504가 나올 겁니다. 답이 504입니다. 504가 아닌가? 잠깐만요. 504가 아니군요.
제가 9876 계산 그건데 이건 계산은 336이네요. 네, 336 나올 겁니다. 2번 서로 다른 5개의 다육식물이 있는데 창가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여기서 지금 보세요. 다육식물 화분이 총 5개가 있대. 근데 여기서 몇 개를 뽑아? 그렇죠. 그런 말 없죠. 그냥 바로 나열한다 했지. 이렇게 바로 일렬로 놓는다 했잖아. 이런 거 뭐야? 뽑는 거는 없지만 그냥 5개를 다 나열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5개 중에 5개를 나열한다는 뜻이니까 이건 그냥 바로 5팩토리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20 이렇게 가면 될 거고. 3번 서로 다른 공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 3개를 한 번에 꺼낸다고 합니다. 꺼내는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다른 공 7개에서 그냥 한 번에 3개 꺼내는 거야. 그럼 뽑고 난 다음에 순서를 나열하나요? 그죠? 나열 안 하잖아. 나열 안 하니까 이거는 7개 중에 3개를 뽑는다. 컨비네이션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거는 7 퍼뮤테이션 3을 3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7, 6, 5를 6으로 나누시면 최종적인 정답 35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1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4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지금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하시오. 그때 0원은 지불하는 경우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10원짜리는 1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3개 낼 수도 있죠. 4개 낼 수 있나요? 그렇죠. 못 내죠. 3개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 말고 경우가 1개 더 있습니다. 그렇죠. 안 내는 경우가 있죠. 빵개 내는 경우가 있죠. 자, 0개. 자, 100원짜리 경우는요. 1개, 2개, 3개, 4개까지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경우가 있어. 500원은요. 1개, 2개 낼 수 있는데 또 안 내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지금 총 낼 수 있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모든 가지수가, 여기선 10원은 4가지, 100원은 5가지, 500원은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3개를 곱의 법칙으로 곱해주시면 총 60가지인데, 만약에 여기서 10원도 0개, 100원도 0개, 500원도 0개 내버리면 이거는 총 우리가 0원을 지불하는 경우죠. 근데 아까 문제에서 0원을 지불한 경우는 제외한다 했으니 여기서 1을 빼주셔서 최종적인 정답은 59가지가 되겠습니다. 6번 0, 1, 2, 3, 4의 숫자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를 모두 이용해서 5자리 숫자를 만듭니다. 그때 2만 1000보다 큰 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일단 2만 1000보다 크려면은 이렇게 해봐야겠죠. 2만 1000보다 크기 위해선 맨 앞자리가 2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맨 앞자리가 3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4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애초에 맨 앞자리가 5번째 자리가 1로 시작하면 2만 1000보다 클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2로 시작한다면 여기는 1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2, 3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2, 4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다 세하려 볼 건데, 자, 2, 3, 2, 3. 만약에 2, 1로 시작한다면은 이 뒤에는 또 0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뭐 3, 0, 3, 4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근데 그냥 이 뒤에 어떤 세 가지가 오더라도 그냥 나열해버리면 그만 아닌가? 맞죠? 나열하면 그냥 이 세 개를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해도 2만 1000보다 무조건 클 거잖아. 남은 게 0, 3, 4니까 이거 어떻게 나열해도 2만 1000보다 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3팩 가지가 있을 거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2, 3, 2, 4로 시작할 때도 전부 다 어떻게 나열해도 2만 1000보다 클 거니까 3팩토리얼 개만큼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에서는 3 곱하기 3팩 가지수 가지만큼 있을 것이다. 두 번째 3으로 시작할 때는 뒤에 네 자리를 이제 아무렇게나 나열해도 되니 4팩 개만큼 있을 거고, 4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렇게나 나열해도 되니 4팩만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는 이거 다 더해야겠죠. 그래서 4팩 더하기 4팩 더하기 3 곱하기 3팩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이게 48 더하기 6, 3, 18이니까 답이 66가지가 되겠습니다. 7번 그림과 같이 3개의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직선들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거는 생각해보면 이 평행선들 중에서 세로로 그어져 있는 이 4개의 평행선과 가로로 그어져 있는 이 3개의 평행선 있죠. 내가 지금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타냈는데 이 무리 중에서 2개를 선택한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체크한 대로 선택을 한다면 어떤 상황인 거냐? 지금 이렇게 2개와 이렇게 2개가 선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총 4개의 평행선이 그어지면서 생기는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있죠. 그럼 이게 평행사변형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 우리가 평행사변형 가로로 돼 있는 것 중에서 2개, 세로로 돼 있는 것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그거를 선택함으로써 생기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결국 우리가 직선을 선택해서 평행선을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그 평행사변형 개수, 이 말을 지금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평행사변형들의 변의,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변이 되는 그 직선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내가 중간에 2개 걸 선택했는데 이번 이렇게 선택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선택이 됐어. 그럼 이걸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 뭐야? 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로에서 2개, 세로에서 2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에서는 지금 3개가 있으니 총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 나열은 아니야. 선택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세로에서는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3 곱하기 6 해서 답이 18가지가 되겠습니다. 8번. 자, 다음이 성립하는 과정을 보이세요 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면 되는데, 봅시다. 첫 번째 칸부터 뭐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지금 n-1 컨비네이션 r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 빼기 1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얘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첫 번째 상황을 보니까, 얘를 보니까 대충 느낌이 와요. 이 보면은 컨비네이션 n 컨비네이션 r의 공식이 어떤 거였냐면요, n 팩하고 이 n 팩을 r 팩과 n-r 팩으로 나누는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위에는 n-1이야. 그 말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들고 온 것 같고, 여기 r 팩 하나 있고 이 n 빼기 r 빼기 1은 사실 어떻게 보면 n 빼기 1에서 r을 뺀 거죠. 그니까 그냥 여기 있는 이 주어진 컨비네이션을 공식 그대로 쓰니까 얘가 나온 거네. 그럼 이 밑에 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가라는 곳에는 뭐가 들어가야 하냐? r 빼기 1의 팩토리얼, 그러니까 얘에다가 팩토리얼 한 것과 요거 있죠, 요거? 요 부분 팩토리얼 한 거랑 이거 2개 뺀 거를 또 팩토리얼 해야 해. 그래서 n 빼기 1에다가 이렇게 빼니까 r 빼기 1 하면 마이너스 r 더하기 1이죠. 이거 팩토리얼 한 거죠. 그러면은 가는 최종적으로 r 빼기 1 팩토리얼 n 빼기 r 팩토리얼, 이게 가에 들어갈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오니까 이거 2개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여기 나가 갑자기 생겼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해보면 되죠. 지금 보니 r 팩 n 빼기 r 빼기 1 팩분의 n-1 팩, 이거랑 r 빼기 1 n 빼기 r 팩, 잠깐만, r 빼기 1 팩토리얼 n 빼기 r 팩토리얼을 n 빼기 1 팩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거 2개를 정리했더니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데,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걸 보니까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단 분모를 조금 통일시켜주고 싶어요.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얘는 r 팩토리얼이란 거는 이 r 빼기 1 팩토리얼보다 r이 더 곱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는 내가 분자 분모에다가 각각 r을 이렇게 곱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n 빼기 r 빼기 1 팩토리얼은 이 n 빼기 r 팩토리얼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는 분자 분모에 각각 n 빼기 r을 곱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 곱하기 n 빼기 r, 여기도 곱하기 n 빼기 r 해보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 r 팩토리얼 분의 r 팩토리얼 곱하기 n 빼기 r 팩토리얼은, 자, 얘가 지금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r 이렇게 될 거고, n 빼기 1 팩토리얼 곱하기 n 빼기 r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똑같이 r이 곱해짐으로써 분모는 같으니까 더하기
n 빼기 1 팩토리얼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면은 분모는 지금 똑같아요. r팩 곱하기 n 빼기 r팩. 근데 얘가 이걸 전개를 해보면요, n 곱하기 n 빼기 1 팩토리얼 빼기 r 곱하기 n 빼기 1 팩토리얼, 그리고 여기 뒤에 더하기 n 빼기 1 팩토리얼 곱하기 r이니까 이렇게 두 개 계산이 되면서 없어지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이 남은 것도 n 곱하기 n 빼기 팩토리얼은 그냥 n 팩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말이 n이구나. 나에는 n이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매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에는 n이 들어가야 한다. 뭐 답이 조금 이상하긴 좀 복잡하게 나오긴 했는데, 가는 이게 들어가야 하고요, 나는 n이 들어가야 한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9번 A, B, C, D, E 5명이 다음과 같이 한 줄에 3개의 의자가 있고 모두 두 줄로 된 6인용 여기 탑승하려고 합니다. A와 B가 같은 열에 서로 이웃하여 앉는 방법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이런 상황이 있겠죠. 이렇게 경우의 수 문제는 좀 그림을 잘 푸셔야 해. 이렇게 있는데 좀 복제를 많이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뒀을 때 A랑 B가 이웃해서 앉는데, 그럼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이렇게 앉을 수 있고, 같은 열에서 이웃하는 거니까 이렇게 앉을 수 있겠죠. 맞나요? 물론 BA가 자리 바뀌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죠.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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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그래서 총 몇 가지 경우야? 그죠? 총 8가지죠. 8가지. 그래서 총 8가지 경우가 있는데, 왜 8가지냐? 지금 그린 거 4가지에 A, B, BA 자리 바꾸는 것까지 해서 8가지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몇 명 있어요? C, D, E 3명 있죠. 이 3명이 자리를 어떻게 앉으면 되겠어? 그냥 이 남은 자리 4개 있죠. 이 4개에서 그냥 순서대로 그 순서를 고려해서 앉으면 되잖아. 이 4자리를. 그러니까 서로 다른 4자리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것과 같죠. 이 4자리에 그냥 앉는 거는. 맞나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8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이므로 계산해 보시면 19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인데 생각보다 우리가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남은 자리에다가 결국 3명을 그냥 순서를 고려해서 앉히는 것과 같으니까, 이렇게 좀 그냥 자리가 있어도 우리가 얘도 그냥 순열로 생각해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